여러분, 최근 한국 노동법에 정말 기념비적인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근무 환경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하청 노동자들이 드디어 자신의 진짜 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원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그리고 바로 지금 그 법의 힘을 시험대에 올리는 역사적인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이 변화의 첫 물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무려 8만 1,600명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죠. 새로운 법을 근거로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고 한 목소리를 낸 하청 노동자들의 숫자입니다. 이분들이 뭘 했냐면요. 법적으로 처음 보장된 권리를 사용해서 자신들이 근무 조건을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원청 기업, 그것도 221곳을 상대로 우리와 직접 대화합시다 라고 역사적인 요구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전례 없던 요구에 대해서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8만 명이 넘는 이 목소리가 정말 협상 테이블까지 닿았을까요?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221개 기업 중에서 단 6곳, 딱 6곳만이 법에서 정한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 그러니까 교섭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라고 알리는 공고를 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법을 지킨 정말 극소수의 기업, 그리고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기업.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법의 첫 건문을 통과한 6곳입니다. 하나오션, 포스코 같은 쟁쟁한 대기업도 있고 부산교통공사 같은 공공기관도 있네요. 면면은 꽤 다양하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혹시 이 6곳은 순순히 대화의 문을 열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글쎄요, 그건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어떻게든 교섭을 늦추려는 아주 정교한 전략, 말하자면 일종의 대응 매뉴얼 같은 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럼 원청 기업들이 이 새로운 법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전술 3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술은 바로 선별적 공고입니다. 하나오션 사례를 한번 보시죠. 똑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데요. 배를 만드는 조선소 하청지회랑 식당이나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웰리브 지회가 둘 다 교섭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하나오션은 조선소 하청지회 요구만 쏙 빼서 공고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걸 두고 금속노조는 원청이 일부러 노동자들 사이를 갈라놓고 힘을 빼려는 소위 갈라치기 전략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섭 대상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고르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전술은 정보 요구를 통한 시간 끌기입니다. 이건 HD현대중공업 계열사들이 보여준 방식인데요. 하청노조가 교섭하자 하면 잠깐만요. 그 전에 조합원들 소속 협력업체 이름부터 다 알려주세요. 하면서 민감한 정보를 역으로 요구하는 거죠. 이러면 절차에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겁니다. 노조 측에서는 이게 진짜 정보가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교섭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 이름이 공개되면요. 해당 협력업체가 불이익을 받거나 심지어 조합원들의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아주 큽니다. 세 번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데요. 바로 법적 대응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라는 제도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 노조랑 한꺼번에 교섭하지 않고 따로따로 교섭하게 해달라고 노동위원회에 요청하는 겁니다. 노동위원회가 이걸 검토하는 데만 30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교섭을 몇 달씩 미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법적 카드를 기업만 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황이 훨씬 복잡해요.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원청이 시간 끌려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포스코나 쿠팡 CLS처럼 반대로 하청 노조가 자신들만의 교섭 창고를 따로 만들려고 먼저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양쪽 모두가 쓸 수 있는 전략적인 카드가 된 셈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기업들의 전력과 복잡한 법적 다툼들이 8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에게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이 지연의 대가는 전부 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시간입니다. 교섭이 하루 이틀 늦어지는 동안 노동자들은 정말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실제로 협력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해고됐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법은 분명히 만들어졌는데 현실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노동자들의 좌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상황, 사실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앞으로 이 새로운 노동 환경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실제 교섭 테이블에 앉기까지의 과정이 이렇게나 험난합니다. 요구서 제출에서 시작해서 공고, 법적 검토, 그리고 나서야 겨우 협상.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각 단계가 그 자체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모든 과정에 지연이라는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벌써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 신청만 30건이 넘고요. 아직 교섭 요구조차 하지 않은 노조들도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새로운 법, 사실 목표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진짜 사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기업들의 아주 정교한 회피 매뉴얼이 속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법은 원래 약속했던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이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